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 할까 했더니, 예. 좀 올려주실래요? PPT, 네. 요거네. 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PPT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이 정부가 이제, 돈을, 사회복지라 그럴까? 아무튼, 이 청년들에게도 뭐 수당을 주고, 또 노인들 수당도 올리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넓히고 이런 이제 분배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계속해서 실업자는 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느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그 논리에 치명적인 모순이 뭐가 있냐,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이 분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분배를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하거나, 적자 재정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거둔다는 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국민들은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또 적자 재정으로 풀면은 이제 그 재정 적자의 환경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5%를 40%로 이제 40%를 45%까지 재정 적자를 늘려도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불시에 남북 통일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40%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이 다시 기업에서 생산이 높아져 가지고 세수가 더 늘어나면 적자를 다시 보전해서 그 재정 적자를 40%로 다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돈을 풀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풀어서 찐 돈이 경제성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원리라는 거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우리가 사회복지 재정을 풀면은, 말하자면 비난하고 시장에서 열패자로서의 비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생활에 안정성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다. 다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면 이럴 자격이 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이만한 부를 지금 물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민이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충당할 수 있게 국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보편적인 하나의 국가적인 의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무조건 없는 사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거지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또 일시적으로나 실패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시적으로 실패했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어야 그게 국민의 권리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로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민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자부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 통합이 일어나면 생산 현장에서 협력이 일어난다. 협력이. 서로 간에 신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나 기자도 옛날에 코오랑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창의성도 발휘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전부 다 이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국가의 그 지금까지의 공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이 국가를 파기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을 갖다가 국가 유공자로 올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 안 일어나죠, 당연히. 점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계급투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남은 어떻게든 값에 나만 경쟁에서 이겨서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으니까 협력이 안 일어나잖아요. 생산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협력이 안 일어나는데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이 높아지겠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력을 못 올리면 돈은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활성화도 안 되고 기업은 해외로 도망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성장되지 않고 줄겠죠. 고용이 줄어드니까 점점 실업자들은 취업의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찔끔찔끔 또 주잖아요. 청년수당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때는 달콤하게 커피도 한 잔 사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네. 비판의식을 맞아요. 마비시켜서 비판의식 그 젊은 시절에 거기에다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적응해서 헤헤거리고 웃고 살다가 노년을 맞으면 이제 그때 가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푼다 그래서 그게 꼭 그 국가 경제 나쁜 건 아니다, 이거면. 풀어서 성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돈을 푼다는 걸 자랑을 하는데, 푸는 것만 풀어갖고는 그게 성장으로 연결될 수 없는 방법을 풀면, 그건 안 푸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중에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자기네들은 지금 진보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돈은 옛날 보수 정부도 다 풀었어요. 네. 단지 그 푸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공정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 거지.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노동의 유연성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개혁과 함께 돈을 풀려고 그런 것일 뿐이지 돈을 안 풀었던 건 아니라 이게 보수 정부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면은 진보 정부고 뭐 안 풀면 보수 정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야당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제도권에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비판의식을 잠재우는 게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진할 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젊은 청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이가 30만 원 주고 문재인이가 50만 원 준다는 데서 그게 달콤하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누가 뭐래도 20대, 30대 당당한 청년들입니다. 박찬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야망을 지닐 수 있는 청춘들입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진짜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분배 없는 성장, 뭐 성장 없는 분배, 뭐 이런 말장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지금 움직이시는데요. 분명 말씀하세요. 분배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정말 평등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모든 말하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른 분배인데,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 주고, 그 순간 커피 마시고, 좋아라. 그러니까 청춘에 빠지고, 참.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매표 행위하고 있는 거죠. 예산으로. 자기네들 표 얻으려고 지금 자기 유권자가 될 만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생각하라고요. 그게 내 권리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이니까 받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거는. 국민이니까 받는 거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국민에 위해서 하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건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세금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인가자금. 그 젊어서 이제 취업하기 전에 급할 때는 받아서 자기 어떤 다음 도약을 하는데 쓰는 건 좋아요. 네. 단지 그거는 내 권리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받았다고 해서 표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정책을 우리가 정말 제도권에 있는 제일 1야당이 정말 보고 넣고 또 주장을 하고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작은 언론사이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방송 시간대가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참 못 오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밤에 사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녹화가 녹화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선 그 댓글 가지고 먼저 답을 해드리고 그렇게 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2주에, 일주일에 딱 2번 하니까 2시. 좋은데요? 예. 2번 2시. 예. 우리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